여보, 그날 우리 손주 태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아, 그 작은 손이 제 팔을 꼭 잡았는데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서 땀이 흘러내리더군요. 아이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혜연아, 무슨 소리니? 하고 물으니 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이에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신경이 곤두섰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발요. 아이가 다시 속삭였어요. 이번에는 더 다급하고 애절하더군요.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눈에 담긴 건 다급함과 두려움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쳐 나왔어요. 참, 저는 박순이라고 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 5년이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 민철 집에 손주 태연이를 돌보러 갔어요. 7살 태연이는 제가 오면 가장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할머니. 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다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이런 순간이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외로운 일상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작은 손이 제 큰 손을 잡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태연이 많이 컸네. 어디 보자. 제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거실에서 민철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입술을 꽉 물고 고민하는 듯 했어요. 왔구나, 어머니. 인사가 건성이었어요. 그래, 민철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제 다정한 물음의 대답이 짧고 날카로웠어요. 그냥 그래요. 힘들긴 하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혜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지만 얼굴이 창백하더군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 많으시죠? 말은 정중했지만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갔어요. 고생은 무슨, 태연이 보러 온 건데. 혜진이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억지 미소 같았어요. 왜 그럴까? 요즘 혜진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뭔가 숨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엔 다정했는데 언제부턴가 어색해졌어요. 결혼 초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반찬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점심을 함께 먹는 동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민철이는 거의 말이 없었고 혜진이는 시계를 자꾸 봤어요. 마음이 다른 데 쏠린 듯 했어요. 태연이만이 저와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 뭐하고 놀았는데? 식사를 마치고 태연이와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가 크레파스로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태연이가 웃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예쁘죠? 아이 미소가 순수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태연이가 화가 내. 그런데 그림을 보니 이상했어요. 엄마 그림만 울고 있었어요. 태연아, 엄마는 왜 울고 있어? 아이가 대답을 피했어요.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때 민철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만요. 민철이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 표정도 긴장됐어요.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불안해했어요. 혜진아, 무슨 일이야? 민철이가 왜 저래?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 일이에요. 대답이 부자연스러웠어요. 태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요. 무서운 사람들? 누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무서워해요. 엄마도 맨날 울어요.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듯 했어요. 민철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민철아, 괜찮니?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혜진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약도 드실 시간이네요. 저는 고혈압 약과 치매 예방약을 먹어요. 요즘 혜진이가 챙겨주곤 했어요. 고맙다, 혜진아. 혜진이가 부엌에서 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약 색깔이 평소와 달랐어요. 혜진아, 이 약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약 회사에서 포장만 바뀐 거예요.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태연이가 속삭였어요. 할머니, 그 약 드시면 이상해져요. 뭐가 이상해진다는 거야?
머리가 아프고 잘 모르게 돼요. 제 망설임이 생겼어요. 요즘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았어요. 약 먹으면 머리가 흐릿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약을 삼켰어요. 태연이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평소보다 심했어요.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가족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머리가 무거워져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태연이가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피곤해서 그래. 아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할머니, 며칠 전에 무서운 사람들이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7살 아이에게도 심각한 일이었나 봐요. 어떻게 생겼는데?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에요. 목소리도 무섭고 아빠한테 화냈어요. 아이가 몸을 떨었어요. 뭐라고 했어? 아빠가 돈 못 갚아서 화났대요. 8천만 원 언제 갚을 거냐고 소리쳤어요. 8천만 원. 제 머리에 번개가 친 듯했어요. 민철이가 그런 빚을 졌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빠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시간을 달라고. 엄마는 구석에서 울었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아저씨들이 또 뭐라고 했어? 아이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얘기도 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할머니한테 돈 빌리면 되잖아 라고 했어요.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적어도 저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했구나. 조금 안심됐어요. 하지만 다음 말에 안심이 깨졌어요. 그 아저씨가 그럼 할머니 몰래 가져오면 되지라고 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등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그 이야기를 언제 들었어?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방에서 자는 척했어요. 아이가 그런 대화를 듣고 있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다음엔 아저씨들이 가고 엄마 아빠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어머니 약에 대해. 제가 일어나서 말을 멈췄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약을 조작하는 건가? 태연아, 엄마가 약 가져올 때 이상한 건 없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젯밤에 봤어요. 약통에서 알약 꺼내서 하얀 가루 섞는 걸. 제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정말 조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해진다고 했구나. 네, 말씀도 느려지고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아이의 걱정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7살 아이가 어른보다 예리하더군요. 그때 부엌에서 민철과 혜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다 들키면 어떻게 해? 들키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제 몸이 떨렸어요.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목적은 모르지만 잘못된 짓은 확실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약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태연이가 제 얼굴을 보며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더군요. 부엌에서 대화가 계속됐어요. 오늘 밤에 그 사람들이 또 온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8천만 원을 내일까지 못 구하면 말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의미는 알겠어요. 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작용이 심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딩동. 대화가 멈췄어요. 벨이 다시 길게 울렸어요. 민철이가 현관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써 왔나? 혜진이도 떨며 나왔어요. 문 너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철 씨 집에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태연이가 제품에 파고들었어요. 몸이 떨렸어요. 민철이가 다리를 떨며 멈췄어요. 우리 목소리 들려요? 그냥 나와요. 또 다른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혜진이가 민철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어떻게 해? 할머니 계신데. 그 순간 태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깜짝 놀라봤어요. 무슨 소리니? 아이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땀이 흘렀어요. 몸이 떨렸어요. 지금 당장이에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눈빛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세졌어요. 쿵쿵. 시간 다 됐어요. 오늘까지잖아요. 기다려줄 수 없어요. 나오세요. 두 남자가 번갈아 위협했어요. 민철이가 혜진을 보며 눈빛 신호를 보냈어요. 혜진이가 끄덕이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민철이가 손님들과 얘기할게요. 태연이가 저를 더 붙잡았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이 할머니 돈 얘기했어요. 위험해요.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흐릿했던 의식이 또렷해졌어요. 섬뜩한 기운이 휩쓸었어요. 도망가야 할 것 같았어요. 문 소리가 거세졌어요. 안 열면 다른 방법 쓸 거예요. 태연이가 다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제발 빨리 도망가세요. 아이 목소리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7살 아이가 저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현관 소리가 세졌지만 더 들을 수 없었어요. 태연이 경고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신발도 못 챙겼어요. 태연아, 할머니 간다. 너는 여기 있어. 네, 빨리 가세요. 아이가 뒷문을 가리켰어요. 저는 맨발로 뒷문으로 나갔어요. 손이 떨려 문손잡이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어요. 문을 열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맨발인 걸 깨달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현관 소리가 여전히 들렸어요. 골목길을 걸었어요. 아스팔트가 차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었어요. 집에 도착해도 마음이 안 진정됐어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 후회도 됐지만 태연이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발을 씻고 상황을 정리했어요. 8천만 원 빚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저녁을 먹고 TV를 켰지만 집중 안 됐어요. 태연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혜진이가 약을 조작할까? 밤 9시 넘어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까 들은 목소리 같았어요. 박순희 씨 맞으시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네, 누구세요? 민철 씨 어머니시군요. 민철 씨 관련으로 연락했어요. 온몸이 얼었어요. 사채업자가 직접 연락한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늦었어요. 내일 연락 주세요. 끊으려 하자 급하게 말했어요. 민철 씨가 큰 문제에 빠졌어요. 도와줄 생각 있으면 내일 연락할게요. 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태연이 이름에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서웠어요. 전화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어요. 오후 2시 동네 카페 따뜻한 하루에서 만나요. 민철 씨를 위해 꼭 오세요. 손이 떨렸어요. 가기 싫었지만 민철이를 위해 갔어요.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카페에 들어가니 구석에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박순희시죠? 한 명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미소가 가짜 같았어요.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들어봐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민철 차용증이었어요. 금액을 보니 현기증이 났어요. 민철 씨 가진 빚 8천만 원이에요.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3천만 원. 이자만 3천만 원이라니. 민철 씨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사업도 망했어요. 말투가 사무적이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언제까지 갚으실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면.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자가 계속 늘어요. 하루 100만 원씩. 숨이 막혔어요. 일주일에 700만 원 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계약서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계약을 했을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할머니 보증 서주시면 이자 면제해요. 무슨 보증? 집을 담보로요. 집값 2억 정도 되니까 충분해요. 제 집을 담보로. 위험했어요. 주저하자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민철 씨 가족 생각해 보세요. 태연이를. 태연이 이름에 가슴이 덜컥. 태연이가 무슨 상관? 부모가 빚 못 갚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위협이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7살 아이에게 이런 짓. 생각해 보겠어요. 언제까지? 이틀 주세요. 좋아요. 답 안 주시면 아시죠?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경찰에는 절대요. 민철 씨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갔어요.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 차를 못 들었어요. 집으로 가며 머리가 복잡했어요. 집을 담보로 할까? 태연이 안전이 중요했어요. 태연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충격적이었어요. 8천만 원 빚과 태연이 위협. 그때 태연이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연아 괜찮니? 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집에 있어.
왜 작게 말해? 엄마 아빠 못 듣게요. 지금 혼자세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상한 짓 해요. 무슨? 할머니 약에 하얀 가루 넣고 있어요. 아까 봤어요. 온몸이 얼었어요. 정말 조작이었어요. 확실해? 네. 갖다 드릴 준비해요. 약통을 확인했어요. 색깔과 크기가 달랐어요. 태연아, 엄마 아빠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이상해져야 도장 찍는다고. 충격받았어요.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약을 이상하게 했어? 한 달 전부터요. 무서운 아저씨 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어떤 가루 봤어? 흰색 가루예요. 작은 봉지예요. 숨겨둔 것도 알아요. 아이가 지켜봤으니 마음 아팠어요. 그 약 드시면 안 돼요. 결심했어요. 더 안 먹기로. 태연아, 약국 가서 확인할게. 네, 조심하세요. 전화 끊고 약국으로 갔어요. 약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치매 예방약 문의예요. 어떤 약 드시나요? 약통 보여주니 봤어요. 기억력 개선 약이에요. 부작용 거의 없어요. 먹으면 기억 나빠질 수 있나요? 아니요. 좋아져야 해요. 다른 약 섞으면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섞으면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 떨어질 수 있어요. 의심이 확신됐어요. 혜진이가 섞고 있었어요. 이런 증상 있으면 복용 중단하고 병원 가세요. 약국 나와 떨렸어요. 며느리가 정신 흐리게 하려 했어요. 집에와 약들 버렸어요. 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약국 다녀왔어? 응. 이상한 약이었어. 이제 안 드실 거예요? 응. 고마워. 그런데 조심하세요. 약 안 드신 걸 알면 화낼 거예요. 상황을 잘 아는 아이였어요. 저녁 7시쯤 태연이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어요. 어디? 할머니 집에요. 왜? 약 안 드신 걸 알았나 봐요. 화나서 나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태연아,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 이제 기다릴 수 없다고. 할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다고. 다른 방법 써야겠다고. 다른 방법이 무서웠어요. 무서운 아저씨들과 약속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 들었어요. 할머니를 바보로 만들어 도장 찍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냐고. 아빠가 어머니가 직접 돈 주기로 약속하면 된다고. 퍼즐이 맞춰졌어요. 사채업자들과 공모였어요. 그 아저씨들이 정말 왔어? 아니면 거짓말? 정말 왔어요. 봤어요. 화내는 게 아니라 웃으며 얘기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돈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함께 계획 짠 거였어요. 어제 엄마가 전화로 할머니 의심 시작했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재산 빼앗기 위한 계획. 태연아, 용감하구나.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가고 있는데 집 나갈게. 너는 숨어 있어. 네, 조심하세요. 지갑과 휴대폰 챙기고 나섰어요. 멀리서 민철과 혜진이 오는 게 보였어요. 뒷골목으로 피했어요. 인터폰 누르는 걸 봤어요. 응답업자 열쇠로 들어갔어요. 10분 후 나왔어요. 표정 안 좋았어요. 집에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들이 사라진 후 집에 갔어요. 서랍 뒤져 있고 서류 흩어져 있었어요. 통장과 도장 찾았나 봐요. 다행히 따로 보관해 가져가지 못했어요. 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괜찮으세요? 응. 엄마 아빠 돌아왔어? 네. 기분 안 좋아요. 이제 위험할 것 같아. 어떻게 할까?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하세요. 현명한 조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연이 전화가 다급했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 가고 있어요. 무서운 아저씨들도 같이. 심장이 멈출 듯 했어요. 언제 출발? 5분 전. 빨리 도망가세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통장, 도장, 휴대폰 챙겼어요. 태연아, 뭐라고 했어? 오늘 끝내자고. 피하면 강제로 해야 한다고. 강제가 불안했어요. 아저씨가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위험했어요. 태연아, 숨어 있어. 네. 뒷문으로 나갔어요. 신발 못 신고 맨발이었어요. 멀리서 검은 차가 오는 게 보였어요. 골목으로 숨었어요. 사채업자들과 민철, 혜진이 함께 들어갔어요. 10분 후 나왔어요. 당황한 표정. 민철이가 전화 걸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차 타고 떠난 후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동네 경로당으로. 사람들이 많아 안전할 것 같았어요. 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괜찮니? 네, 방에 숨어 있어요. 엄마 아빠 돌아왔어요. 분위기 어때? 엄마 화나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소리쳐요.
이번 주 안에 끝내지 못하면 다른 방법 쓴다고. 다른 방법이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찾으러 어디 갈 것 같아? 병원이나 은행이라고 했어요. 경로당은 안 생각할 듯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휴대폰 위치 확인하자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 꺼야겠어. 네? 빨리. 껐어요. 연락 방법이 없어졌어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불안했어요. 점심에 켜서 문자 보냈어요. 괜찮다. 걱정 마. 태연이 답. 엄마 아빠 계속 찾고 있어요. 경찰 신고하세요. 맞았어요. 혼자 못해 결할 상황. 경찰서로 갔어요. 맨발의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여요. 가족 갈등으로 생각하나 봐요. 어떻게 속여요?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8천만 원 사채, 약물 조작, 공모.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증거 있으세요? 손주 태연이가 봤어요. 증인이에요. 7살 증언으로는 그때 휴대폰 울렸어요. 태연이에요. 스피커폰 켰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 하라고 해요. 할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매로 헛소리한다고. 경찰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태연아, 지금 어디? 집에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얘기해요. 뭐라고? 할머니 찾아 데려와야 한다고.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경찰이 속삭였어요. 아이한테 대화 녹음할 수 있냐 물어보세요. 태연아, 엄마 아빠 대화 소리 들려줄 수 있어? 네. 곧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 목소리, 어머니 찾아 강제로 도장 찍게 해야 해요. 남자, 우리가 데려다 서명하게 하겠습니다. 혜진, 약 더 많이 먹이면 정신 없어져서 들을 거예요. 증거였어요.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20분 후 연락, 민철, 혜진, 사채업자 2명 체포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태연이가 경찰과 왔어요.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태연이가 구해줬구나. 경찰,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가짜 사채업자들과 공모. 가짜? 네. 민철 사업 파트너들이에요. 진짜 빚 500만 원. 어이가 없었어요. 약에서 신경안정제 성분 나왔어요. 지속 복용하면 의식 흐려져요. 정말 독살하려 했어요. 이 아이 대단해요. 7살의 상황 파악하고 구했어요. 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나쁜 사람들이 잡혔어요. 아이를 안았어요. 너 때문에 살았어. 고마워. 며칠 후 재판, 민철과 혜진 사기, 강요, 약물 투약으로 실형. 가짜 사채업자도 처벌. 법정에서 민철, 엄마 죄송합니다. 눈물 흘렸지만 늦었어요. 나는 용서한다. 하지만 법은 안 할 거야. 태연이가 손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새로운 삶 시작했어요. 진정한 가족 의미 깨달으며 6달 후 작은 집에서 평화로워요. 건강 되찾았고 태연이 밝게 자라요. 아침에 태연이가 깨워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이제 내가 돌봐주네. 행복한 미소예요. 악몽 같은 일이 인연을 깊게 했어요. 산책, 장보기, 요리 함께해요. 태연이가 동반자예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법대로 처벌받아. 우리가 안전한 게 중요해. 용서와 새 시작에 마음 두었어요. 이야기가 알려져 관심받았어요. 태연이 용기가 감동 줬어요. 경찰서에서 명예 홍보대사 위촉. 가족범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경찰 될래요?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는 할머니들 도와줄게요. 눈물이 났어요. 저녁에 책 읽어요. 태연이가 읽어주고 저는 옛 이야기 들려줘요.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당연하지. 약속이었어요. 주말에 봉사, 어르신들 찾아 안부 물어요. 가족 믿지 말고 이상하면 신고하세요. 경험담에 고개 끄덕여요. 태연이도 아이들에게 어른들 이상하면 말해야 해. 1년 지난 지금 일상이 달라졌어요. 신뢰와 사랑이 가장 달라졌어요. 혈연이 가족 전부 아니에요. 서로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태연이 8살, 저 65살.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저 때문에 힘들었죠. 무슨 소리? 내 덕분에 살았어. 저도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 알았어요. 소중한 존재 됐어요. 어려움 이겨내며 사랑 단단해졌어요. 아, 여러분,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쁜 짓에도 용기 내 맞서세요. 진정한 가족은 진심에서 시작돼요.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날들 보내세요.